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농산 어촌 지역의 경우 생활 여건이 불편해 교사들의 전보가 잦아 교단이 불안정해지면서 지역 교육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몇몇 지역 교육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교사를 따로 뽑는 지역 구분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공고한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행 계획입니다. 1,700명의 선발 인원 중 70명을 지역 구분으로 뽑습니다. 지역 구분 모집으로 뽑힌 교사는 연천과 포천에서 8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여건이 불편하다 보니 전보 제한인 2년만 지나도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교사들로 교육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그 도서벽지 지역의 교육 환경이 되게 열악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수시로 바뀌게 되니까. 이 같은 지역 구분 임용제는 섬과 벽지가 많은 전남에서 2012년 초등교사부터 처음 시행했습니다. 전남은 이듬해 중등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지역 구분 전형은 지역 출신 인재 양성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역 구분도 지역 1이 있고 지역 2가 있는데 지역 2 같은 경우들은 교육감 추천 입학제로 졸업하신 선생님들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임용 확률이 100% 정도 된다고. 충남도 2013년부터 벽지가 많은 6개 군 지역 제한으로 초등과 중등교사를 뽑습니다. 이에 반해 이들 지역과 교육 환경이 비슷한 강원도는 지역 구분 전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의 벽지 가산점으로 현직 교사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산촌 지역에 젊은 교사를 유입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릉 지역의 상수관로 가운데 41%가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관로입니다. 강릉시는 막대한 예산이 드는 노후관 교체 대신 세척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한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뿌연 물이 나옵니다. 심할 때는 벌건 물까지 나와 그냥 마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제 아침에 그 물을 끓이니까 벌겋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해먹었어. 물 안 먹고 생수 가득 꺼내 먹었잖아. 낡고 오래된 수도관로를 거치다 보니 녹이 벗겨지거나 찌꺼기들이 섞여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 상수관로 1,513km 가운데 41%인 623km가 교체가 필요한 노후 관로입니다. 강릉시는 지난 8년간 61억 원을 들였지만 노후관 교체는 18km에 그쳤습니다. 한 해 5km 안팎의 사업량을 감안하면 모두 교체하는 데에는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굴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민원상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강릉시는 관로 교체 없이 수자원공사의 신기술을 적용해 녹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 내부에다가 고압 산소를 투입해서요. 그 압으로 물하고 산소하고 결합이 되면서 와류가 생겨요. 그러면서 세척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옥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과가 검증되면 내년에 사업구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 감염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평창군 봉평면에서 77살 할머니가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현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철원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달 들어서만 도내에서 6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도내 SFTS 환자는 31명으로 늘었고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내 유치원의 비위 금액이 올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도내 유치원이 위법한 회계 집행 등을 하다 적발된 금액은 8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치원 비위 적발 금액은 2015년 5억 원에서 2016년과 지난해 1억 9천만 원 선으로 줄었지만 올해 급증했습니다. 비위 종류로는 위법 부당한 회계 집행 금액이 가장 많았고 적립금, 변칙 운용 등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릉시가 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없애거나 줄여서 운행합니다. 강릉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당초 111개인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3개를 없애고 운행 횟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선이 조정된 곳은 탑승률이 낮은 곳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택시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희망택시는 승객이 버스 요금만큼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강릉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노후된 여과기 고장으로 그름 사고가 발생했던 원주 시립 화장장이 수리 보수 작업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5일부터 화장장 가동을 일시 중지하고 노후 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 작업을 벌인 뒤 운영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화장장에서는 지난달 말 여과기가 고장나면서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뒀던 차량 1,100여 대와 놀이터, 일부 세대 베란다 등이 그름과 분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적자 규모가 계속 늘면서 지난해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단기 손실액이 세 번째로 많았고 활주로 활용률은 가장 낮았습니다. 이현재 국회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의 단기 손실액은 지난 2014년 72억 원, 2015년 83억 원, 2016년 96억 원에 이어 지난해엔 119억 원으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이는 139억 원의 무안, 128억 원의 여수공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겁니다. 또 양양국제공항의 연간 수용 능력 대비 실제 이용 실적인 활주로 이용률은 0.4%로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낮았으며 원주공항은 0.6%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강원도 내 소방차 10대 가운데 한 대는 사용 가능 횟수가 지난 낡은 소방차로 나타났습니다. 조원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소방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원도의 경우 전체 보유 대수 335대 가운데 10%인 34대가 5년에서 12년에 사용 가능 횟수가 지난 낡은 소방차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9.5%보다 높은 수치며 경기 17.6, 서울 12.5% 등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